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지난 영상의 주제, 국어가 이해력을 보는 시험이었다면 수학은 논리력과 추론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국어가 단순 이해력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반대로 수학은 능동적인 능력을 보는 겁니다.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탄탄하게 유추할 수 있나. 국어가 학생들의 저점을 확인하는 도구라면 수학은 고점을 가늠하는 도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개념을 유도하는 과정과 개념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산에 쓰겠다든가 수학 관련 공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추후에 어떤 학문을 선택하든 기존 지식을 토대로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데 바로 수학을 학습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면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펼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런 능력 또한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쌓입니다. 즉 수능 수학은 단순히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응용과 논리가 필요한 모든 방면에서 그 사고 과정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내 수학 실력이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개념이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금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첫 번째로 또 개념이야? 또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오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이에요. 노력을 나름 많이 했지만 한계를 느끼고 좌절도 몇 번 겪은 거죠. 한마디로 개념은 다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경험을 계속 한 거예요. 노력하면 2, 3등급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두 번째로 맞아, 역시 개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개념이라는 추상적인 공포에 대해서 그 무력감을 아직 느끼지 못한 거죠. 혹은 이미 최상위권, 고정 1등급인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볼 테니까 제외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두 부류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은 단순히 개념이 부족한 상태고 왼쪽은 개념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뺀 인원들, 대략 95%의 학생들은 아직 개념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속하든 간에 하고 있는 행위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수학 공부 시간에 보통 뭐 할까요? 왼쪽 부류는 개념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오른쪽 부류는 개념을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풉니다. 문제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개념을 제대로 깨우치려면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의 개념이 중요한 거 알겠고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수업 다 들었고 진도 다 나갔고 공식 전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개념을 공부한다는 게 뭐야? 물론 저도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웃긴 건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수학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한테서 딱 이런 반응이 나와요. 원인이 뭘까요? 개념을 공부한다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상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방구석에서 1년간 혼자 고심하다 보니 이걸 구체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개념을 깨닫는 방법. 해결책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백지에 모든 개념과 유도 과정을 쓸 수 있으면 된다. 수능 수학은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할 줄 알면 개념 아는 거예요. 먼저 유도 과정.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 아니, 그냥 유도 과정이 개념의 전부입니다. 시작할 때 분명히 언급했죠. 수학은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그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개념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완벽히 학습해야 하는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익숙할 근해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입니다. 학생들 중에 근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학교에서 키우는 토끼도 알거든요. 근데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가? 여기 2차 방정식이 있고 완전제곱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답니다. 깔끔한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인 a로 양변을 나누겠죠. 근데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잖아요. 즉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식은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절대 0이 아니겠죠. 다음에 거슬리는 상수항은 반대편으로 보내주고 완전제곱식 아이디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 앞부분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 즉 2a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죠. 다음에 양변의 제곱근을 구해주는데 a제곱은 b에서 제곱의 역을 취하면 부호가 둘 다 나오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b라는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a분의 b를 우변으로 옮겨주면 이게 근해 공식이죠. 그리고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잖아요. 아, 판별식이 여기서 나왔구나. 루트 안에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나오니까 실근 2개, 0이면 중근, 루트 안에 음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혹여나 루트 안이 음수라면 허근,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실수니까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고 그래프 위에 표시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놓고 y축이 fx인 그래프를 그리면 y는 0, 즉 그래프가 x축과 교차하는 지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차점이 판별식이 양수면 교차점이 2개 있겠고 0이면 하나니까 x축에 접하는 모양이고 음수면 y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없으니까 x축에 닿지 않겠구나. 또 근의 공식으로 돌아가서 두 근의 합과 곱도 알 수 있죠. 두 근의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판별식이라든가 두 근의 합이나 곱은 근의 공식을 토대로 시야를 넓히는, 그러니까 파생되는 개념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더욱 강조하는 부분은 이 단순해 보이는 유도 과정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건너온 것들 어떤 게 있었나요? 2항,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할 수 있다. a로 나눌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0이 아닌 이유. x에 대해 정리를 하기 위해 완전 제곱식을 쓴다는 그 아이디어, 제곱근의 성질. 이런 숨쉬듯이 뻔한 것들이 수학 공부에 가장 중요하다.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모든 개념을 직접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개념 공부하는 정석이에요. 그냥 근의 공식 딸깍,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식이 탄생하는 과정에서야말로 논리력, 추론력을 키울 수 있고 애초에 이것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백지에 써야 하는가? 선생님이나 강사가 칠판에 써주는 거 보고 공식을 배우는 거랑 교과서 앞에 두고 힐끗힐끗 참고하면서 공식을 배우는 거랑 혼자 백지에 유도해보고 공식을 배우는 거랑 얻는 경험치가 다릅니다. 눈앞에 수식을 슬쩍 봐가면서 당연하다 싶은 거 스킵하면서 뭔가 따라해보듯이 끄적거리는 거, 그건 완전한 개념 학습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 제로의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이 개념을 창시한 수학자에 잠깐 빙의하는 거죠. 빈 종이에 모든 유도 과정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야 개념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건데 개념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거든요. 강의만 듣는다거나 문제만 푼다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개념 구멍이 많아요. 하얀 백지에 혼자 해봐야 내 빈틈을 찾아서 메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정복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예시까지 들면서 설명을 했지만 이거 들으신 분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오, 그렇구나 하고 미루다가 어느새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익숙한 걸 반복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원래 재미없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자극적인 요소를 계속 줬게 됩니다. 바로 문제를 푸는 행위. 지겹고 답답한 공부 속에서 나름의 탈출구를 찾아다니는 거죠.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는 상황이 공부한다는 느낌도 나고 풀리면 기분도 좋거든요. 그렇게 쳇바퀴에 갇힌 다람쥐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줄창 문제만 풀고 있을 겁니다. 경험치도 얼마 안 줘서 가성비도 지극히 떨어지고 정작 수능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행위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그나마 재밌으니까. 이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고 당장의 소소한 쾌감을 누리겠다면 글쎄요, 적은 경험치로도 각성하게 된다는 그런 낮은 가능성에 기대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좌절을 하게 될 겁니다. 공부는 유혹에 저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재미는 있지만 먼 길, 재미는 없지만 가까운 길. 어떤 길을 택하는 게 옳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충분히 강조를 드린 것 같고요. 개념을 100% 이해한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개념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문제풀이에서 조금 멀어지라는 말을 바로 방금 하긴 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개념을 끌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도 분명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이고 사실 학교 학원을 다니게 되면 문제풀이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또한 교육과정이 점점 고여가다 보니까 패턴을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개념과 문제풀이, 그 중요도가 9대 1이었다면 요즘은 8대 2 정도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 풀이하는 습관에 대해서 검토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떠올려 보세요. 아마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문제 읽으면서 줄 긋고 좁은 여백에 끄적끄적 시작해서 식은 수평도 안 맞게 기울어져 있고 x인지 곱하기인지도 모를 제각각의 문자들을 자신만의 필체로 여기저기 흔적처럼 흩뿌리는 거죠. 마치 해독이 필요한 암호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요. 이건 그냥 낙서에 가깝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논리력, 추론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단순히 문제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수학 공부하는 흉내조차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하는가?
문제지가 아닌 줄없는 연습장이나 A4 용지 같은 완전 백지에다가 답지에 나오는 것처럼 풀어 쓰는 게 정석입니다. 오히려 답지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합니다. 답지에는 보통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답지의 양식,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풀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 2, 이므로, 따라서, 즉, 기억에서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면,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그대로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글씨로 또박또박. 단순한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매번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수능 수학 1, 2번 문제의 빈칸을 보면 의도가 보이죠. 끄적끄적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칸이 넓을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라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원하는 풀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연습장을 반으로 접어서 썼는데 요즘에는 줄이 그어져 있는 연습장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소에도 있네요. 이거 쓰면 됩니다. 여기에 풀이를 줄줄 쓰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정말 2장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거 장렬하게 틀려도 돼요. 실력을 향상하는 과정이니까 낭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풀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단 사고 과정은 항상 깔끔하게 적어가면서 풉니다. 내가 답지를 직접 집필한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왜 이런 귀찮은 행위를 하라고 하느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수능 수학은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논리력과 추론력을 배우기 위해 그 도구로서 가장 적합한 과목인 수학의 힘을 빌리는 것뿐이죠. 대충 끄적거리면서 답을 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유도해내는 과정, 그리고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생기는 그 능력을 학습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면 나중에 검산할 때 편리하다라는 부차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 갑자기 무슨 겸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해서 굳이 끼워 넣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개념을 다 이해했다는 착각을 자주 하게 돼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식은 누구에게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죠. 사실 진짜 개념은 더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내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공부 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반복해서 학습하려면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끝없이 발버둥 치면서 사고하는 과정이 바로 수학 공부의 정석인데 그 발판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항상 나는 부족하고 기본에 정진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개념을 안다고 착각하는 나를 부수고 다시 개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을 치는 당일에도 이 겸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확장해보면 여기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겸손과 자만, 그리고 자신감. 겸손과 자만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당연히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만과 자신감도 성질은 비슷하지만 방향이 달라서 역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결전의 날이 가까워지면 자신감이 점점 차오릅니다. 다행히도 이 시기에는 자신감과 겸손이 공존할 수가 있다. 이게 최적의 상태예요. 자신감이 맥스로 차오르고 겸손도 갖추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금세 자만으로 바뀌고 겸손의 성질이 사라집니다. 자만과 겸손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선을 넘지 않은 자신감 그러면서도 겸손을 갖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집이나 편견 없이 개념이 맑게 보이는 상태 이런 태도를 매사 가져가면 좋겠지만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수학에 한해서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만 유지하신다면 예상한 것보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추상적이죠.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라 한번 들어두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수학에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해봤고요. 언급한 것 외에도 공부할 당시의 경험이라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추후에 간간히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에 대해서 수학이 핵심적인 과목이라 아시다시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학생들은 내신이나 과제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인강으로 진도 나가고 또 문제 같이 푸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직접 유도해보는 이 과정을 꼭 반복해서 실천하세요. 개념을 파악하는 데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혼자 오로지 수학의 정석 이 책으로만 모든 진도를 나갔거든요. 문제풀이도 거의 안 해서 수능 기출문제 외에는 문제집도 따로 풀었던 게 별로 없어요. 한두 권 정도? 강의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저기 도파민 찾아다니지 말고 강의를 듣든 혼자 공부하든 개념만 잘 파악하면 수능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이나 어떤 전반적인 맥락이 학원을 다니는 게 당연한 시각에서는 좀 이질적일 수 있어요. 제가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사교육이 너무나 익숙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간과하고 있을
수학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MI를 하자면 제가 잡생각이 많은 편이라 혼자 쓸데없이 분석하는 행위를 자주 합니다. 주제도 뭐 다양한데 높은 확률로 맛집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교통사고 안 당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시하고 하찮은 내용들도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정리를 합니다. 앞서 업로드했던 롤 영상도 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거고요. 수학 공부에 대한 것도 당시에 혼자 공부하면서 이미 정립을 했던 내용입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과 논리정연한 문제풀이, 수학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 이런 원초적인 것들이 수능이 학생에게 바라는 공부법 그 자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자면 반박시 그분 말이 다 맞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정리하든 가능한 부분에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